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속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부터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품목별 관세 중에서 반도체 관세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의약품 관세는 따로 떼어놔서 별개로 검토하겠다. 자, K바이오 영향도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텐데, 반도체 관세 한번 예측을 해보죠. 영민 매니저. 네. 대만이 어제 32% 맞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품목과 상호가 있을 때는 품목으로 매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인간인데 네. 반도체 30보다는 낫겠죠? 네? 사실은 이제 대만이 어제 이제 32%가 좀 충격적인 네. 숫자였고, 베트남도 뭐 마찬가지긴 46. 합니다만. 네.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매길 것인지, 것이냐. 이게 이제 추후에 이제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좀 변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내심 과연 이제 반도체 그 관세를 강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의구심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진 거 보면은 16% 폭락했거든요. 예. 단순히 이게 뭐 어제 발표된 상호관세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 앞으로 이제 품목별 관세까지 이제 부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그렇죠. 선반영이 좀 예, 되면서 예, 오늘 예. 이제 16%나 이제 폭락을 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생산을 네. 거의 대부분 다 대만과 우리나라, 중국에 지금 막혀놓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잘하는 거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을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CPU와 GPU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칩을 설계해가지고 이걸 대만의 TSMC한테 야, 요대로 만들어내. 요렇게 하는 네. 게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드는 건 대만입니다. 근데 사실 네. 대부분 다 지금 해외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건 미국 내의 수요가 거의 이제 파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강행 처리한다는 건 뭔가 또 다른 포석이 있겠다라고 있겠죠. 해석을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내에서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뭐 베리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건 약간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 아, 주말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대만과 중국 쪽이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 국가들이잖아요. 지금 틱톡 얘기도 계속하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초강경 입장을 계속 얘기를 네. 하는 게, 주말 전에 너네들이 빨리 협상 카드 내놔라. 네. 틱톡도 양보를 좀 네. 하든지, 대만도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 빨리 다시 발표를 하든지, 이런 걸 지금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보거든요. 베리순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베리순, 어쨌든 상호관세가 4월 9일부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네.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게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뭔가 상대국에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 또 협상을 위한, 야, 이렇게 우리 해줄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입장 표명을 지금 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에 대한 오늘 코멘트는 실제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을 위한 협상용 이제 카드로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공이 오히려 이제 대만과 중국 쪽에 갔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 지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사실 협상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관세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의 좀 수위가 결정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주말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체크해 주셨고요. 네. 준호 매니저. 네. 지금 뭐 카페 올라오는 거를 보면 아이폰 네. 빨리 바꿔라. 네, 빨리 바꿔라. 300만 원 넘을 네, 거다. 네. 뭐 12, 13 들고 있는 네, 사람들 오늘 당장 바꿔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다 인도 공장, 대만 맞습니다. 공장, 중국 공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80% 이상 만들잖아요. 네. 자, 미국인들 아우성도 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반도체 관세를, 이것도 뭐 아이폰도 결국 연관이 돼 있으니까 매긴다고는 하거든요. 네. 향후 행보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는 일단 우리 뭐 갤럭시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뭐 나와주고 있기는. 아 진짜로요. 네, 예. 네. 나는 갤럭시로 간다. 한데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많은 기업들, 또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지금 이제 무역 관세 네. 관련해서 어떤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내심 어저께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개장하기 전에 트럼프가 좀 시장을 좀 달래기 차원의 어떤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일단 계속해서 강행하고 특별한 코멘트가 없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기다려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5일은 기본 관세 발효되고 네. 9일 같은 9일은 경우는 상호관세. 국가별 상호관세가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내심 또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또 이제 직전에 어느 정도 극적 타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제 메시의 드리블이 오른쪽으로 갈 걸 알면서도 못 피하는 것처럼 트럼프의 어떤 이제 그 처음에 어떤 관세가 너무 강력하게 쏟아지고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분들로 정말 어떤 미치광이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크게 발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랑 또 의약품 쪽을 했으면 저는 진작에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의 딜레이를 줬다라는 부분 자체가 네. 약간 좀 이제 그 애플을 비롯한 또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내의 어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 문제로 다시 한번 뒤처지고 중국이 어떤 점유율을 뺏겨버린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10년, 20년 앞으로 첨단 산업 쪽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계속해서 반도체와 의약품을 좀 뒤로 미루지 않았나. 네. 그래서 먼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먼저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반도체 의약품은 엄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관세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언급과 어떤 엄포가 아니었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상호관세 발효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한 10일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화 조치와 극적 타결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이제 뭐 멕시코나 아니면 또 그리고 EU와 지금 중국 쪽에서도 맞불 관세, 캐나다에서도 맞불 관세, 자동차 관세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와 약간은 뭐 유예를 시킬 조치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반도체 관세를 또 품목 관세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일단 먼저 불확실성에 따른 이제 그 시장 하락,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세를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니까 한 25%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미 뭐 시장에서 선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부과하면 그게 낫다. 해소 요인도 있다. 맞습니다. 품목 부과하면? 관세 부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국내 증시가 어제 그래도 강했던 이유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완화되거나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매수가 유입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발효되기 전에는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증폭되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어도 발효되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외국인들 계속 판 건데 차라리 그런 점 보면 네. 그렇죠. 이 매도가 언제 끝나냐? 맞습니다. 그래, 뭐 15%든 20%든 때려라. 네, 그러면 이제 뭐든 나오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자, 두 전문가. 영민 매니저는 반도체 관세 조금 더 늦출 것이다. 준호 매니저는 때려도 오히려 그게 더 네. 불확실성 해소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어제 제가 한 오후 밥 먹을 때 영민 매니저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어제 영민 매니저의 통찰력이 어마어마했다.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못 때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바이오로 들어가야 된다. 어제 코스닥이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선방한 증시가 됐었고 핵심은 바이오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딴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본인이 아까 전에도 의약품 관세는 별개 검토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K바이오 오늘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별개 검토를 한다는 거는 사실 아까도 반도체 쪽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의약품도 사실 해외 생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물가에 대한 이제 그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특히 미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험 자체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뭔가 이제 그 상호연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 약값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쇄하는 의미도 좀 있는데 사실상 만약에 미국의 약값이 치솟아 버리면 이거는 지지 기반에 굉장한 이제 균열이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좀 그렇죠. 대두될 수 있죠. 특히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은 거의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값 자체에 대한 이제 관세를 매겨버리면 진짜로 이제 이건 미국 내의 이제 반발을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좀 극심하게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보험에 대한 이제 뭐 조정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온다거나 헬스케어에 대한 뭔가 이제 개혁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에 미국 내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정치적인 이슈를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업종은 바이오시밀러 업종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먼저 이제 튀어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생물보안법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중국은 지금 상호관세 34%에다가 기존의 20% 포함하면 54% 관세를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어떤 기업이 중국의 이 바이오시밀러 생산하는 공장 혹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하는 CMO, CDMO 공장에다가 그렇죠. 위탁 생산을 맡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투자도 굉장히 잘 해놨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굉장히 강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약품 그리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조차도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은 관세 무풍지대라는 인식이 이번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강해졌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지수를 좀 케어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는 분명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1순위가 좀 될 거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폭락세가 나타나고 실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인가요? 코로나죠. 그때 이후로 코로나 네. 때 이후로 최대폭으로 지금 폭락을 했어요. 2020년 아마 3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금 6%가 폭락을 했는데 실제로 이 폭락한 기저에는 상호관세 자체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어찌 보면 구조가 코로나19 때하고 똑같아요. 네. 코로나19 때 교역이 다 멈추고 사실 이제 무역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폭락했던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상황도 어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가 가장 기저에 좀 깔려 있다. 그러면 사실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방어적인 업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필수 소비재나 또 제약 바이오 의약품 네.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측면을 따져보더라도 사실상 시장이 가장 좀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가장 좀 안전한 뭐 안전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피난처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영민 매니저의 통찰이 있었고 시장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삼바가 그냥 그러더니 셀트리온 따라가더니 바이오 가는 이제 거기에 속내를 설명해 주셨고 준호 매니저. 네. 만약에 자동차 관세 때리고 그럼 미국 자동차 좋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포드 주가 보면요. 포드 미국에서 생산 많이 하죠. 6% 급락했습니다. 네. 왜냐? 캐나다가 지금 바로 공격을 그렇죠. 이걸 트럼프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맛보고 사실 나와요. 뭐 테슬라랑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이제 100% 생산을 해도 중요한 거는 이제 맞불 관세에 대한 우려감 그렇죠. 때문에 보복 관세. 사실 지금 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5.4%또 그리고 리비안이나 전기차 기업들도 같이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비아디가 최대 수혜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승용차를 한 대도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EU나 뭐 캐나다나 다른 이제 국가들이 미국에는 이제 맞불 관세로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에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을 딱 제외하고 비아디가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뜩이나 미국을 제외했어도 지금 글로벌 탑 5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올해 오히려 비아디가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트럼프가 인지하는 순간에 중국을 때리기 위하고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막대한 어떤 관세 폭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기업들을 살려줄 수 있고 비아디를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조속히 이 부분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발효를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좀 수습하거나 조금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미국 내의 어떤 투자 유치, 무릎 꿇고 미국 내에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는 인건비 경쟁은 사실 무의미한 게 모든 공장들이 이번에 메타플레이트 아메리카도 거의 다 거의 자동화잖아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 또 AI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을 필두로 한 모든 이제 무인 자동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이 자동화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그럼 초기에 많은 공장들을 짓고 그리고 또 증설을 해놔야 결국에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제조 강국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AI와 로봇 시대의 거의 지금 태동기인 초반에 미국의 많은 생산 시설과 그리고 투자를 받아 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도 열심히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집권 초기에는 그래도 많은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의 핑계로 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집권 초기에 어느 정도 강력한 발언과 많은 투자 유치를 지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 카드가 반드시 나올 가능성 그리고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미국민의 거의 대부분의 앞으로의 또 이제 퇴직 자산이라든지 그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 주식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점유율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주식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 조치가 저는 조속히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한테 주식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긴 계좌 안 봤다. 근데 전 국민이 거의 다 401k로 다 주식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트럼프가 저 비난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캐나다도 지금 맞아요. 절대 지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빅테크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가? 물론 경기 침체 때문이기도 하는데 유럽연합이요. ACI라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 이걸 무역 바주카포라고 부른다는데 영민 매니저. 네. 만약에 공격받았을 때 이제 맞대응 카드 쓰는데 관세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 회사 문 닫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유럽연합이 이 무역 바주카포 ACI를 준비 중이다. 네. 모든 미국 빅테크들. 이걸 트럼프가 좀 눈 하나 깜짝 안 하나요? 네. 아니면 좀 무식하나요? 반강압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상품에 부과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게 네. 지적 재산권에까지도 이제 강압적인 이제 네.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네. 이제 그걸 준비 중이다. 맞대응 카드라고 네. 보시면 돼요. 어제 실제로 EU는 바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얘기를 이제 꺼내자마자 일단 대책 회의를 한다. 만약에 협상이 실패했을 때 유럽 기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수단들을 이제 강구하겠다. 그게 바로 요 얘기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 수 있는 저는 해법은 굉장히 좀 간단해 보여요. 사실 이제 유럽 쪽보다는 중국, 대만 쪽에서 빨리 미국에 대한 투자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아, 그래요? 가장 또 상징적인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틱톡 매각이에요, 그냥. 어제는 또 아마존이었나요? 또 뭐 인수 대상자로 네. 또 얘기들이 막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까 이제 브리핑 때도 우리 앵커님 네. 설명해 줬던 것처럼 지금 헤지펀드들은 막 공매도에 거의 말해서 다 이제 큰 들어오네요. 장이 섰어요, 네, 지금. 네. 그럼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빅테크 오늘 하루 동안에 미국의 지금 시총이 9천억 달러, 거의 1조 달러가 지금 증발을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이 10% 지금 주가가 10% 넘게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한 10몇 년 만에 가장 최대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홍콩에서는 테크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샤오미 이런 중국의 소위 말해서 중국판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속된 말로 이제 논한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원하는 방향이 저는 아닐 아니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오늘도 아까 인터뷰 네. 내용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질문을 하는데 주식시장 보냐 그러니까 나는 안 본다. 안다. 네. 당장은 단기간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도 큰 호황이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인 얘기죠. 근데 전혀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는 소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가장 저는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친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틱톡에 대한 매각 문제 이것만 좀 해결이 돼도 저는 굉장히 빨리 노이즈가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문제를 보면 어쨌든 유럽은 사실은 이제 카드가 또 하나 있는 게 미국의 방산 물자를 이제 구매해주는 문제.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원하고 있어서 있네요. 제가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호혜적인 거예요. 네. 어제 나온 이제 결과들만 보면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20%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상관세가. 호혜적인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유럽도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수위 조절을 이제 분명히 좀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약간 이제 미국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대 좀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틱톡 매각하고 맞습니다. 틱톡 잘 매각하고 팔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만 좀 정리가 좀 되면 관세에 대한 충격은 이제 주말이 지나면 좀 누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요거는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준호 매니저도 결국은 네. 비아디다 좋으니 시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영민 매니저도 이러하면 결국 알리바바 지금 웃고 그렇죠. 있거든요. 막 계속 털고 있어요. 막 흔들고 있어요. 지금 네. 알리바바는. 이걸 트럼프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가운데 두 분의 전문가한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작년 이맘때는 막 웃고 계셨는데 지금 맞아요. 밤잠을 못 주무시고 네.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공매도 세력이 완전히 큰 장 섰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지금 얘기하는데 뭐 한다 하는 헤지 펀드들이 다 지금 공매도 때리러 지금 빅테크에 이제 들어온 거죠. 유럽연합이 할까봐. 이런 와중에 투자 전략 내지는 기업이 좀 있다면 우리 준호 매니저부터 이 기업 정도는 네. 좀 뭐 저가 매수라든가 좀 보자.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최대 낙폭을 보였고 애플 또한 막 하루에 10% 이상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이번 주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M7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낙폭이 제한적이었고 한 0.4% 정도 하락이 나왔던 주간 단위로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다, 그래도? 테슬라 왜냐면 이미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네. 낙폭이 지금 거의 한 MDD 50% 이상의 어떤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이번 주에 묻혔지만 인도량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컨센
컨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이제 중국의 이제 모델 Y 주니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근데 2분기가 확실히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전역에 전 세계 전역으로 지금 이제 모델 Y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유로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옵티머스 일론 머스크 언급대로는 5,000대까지 양산을 하겠다. 최대 10,000대.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기대감도 있고 5월 달에 그러니까 130일 정도가 이제 임기다 보니까 또 이제 연방효율부 수장 관련해서도 도지 수장도 5월 달에 이제 종료하고 정치인 떠난다. 복귀할 수 있다. 요 기대감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어제 물론 밀리긴 했지만 오히려 인도량 발표한 날 6% 이상 급락이 나왔다가 오히려 5%로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먼저 매를 맞은 또 이제 테슬라가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변동성을 이기고 나서는 또 시장이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고 나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정부를 위해서 욕먹어가면서 테러를 당해가면서 아니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보상 카드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테슬라가 다시 한번 주가의 날개짓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가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고점 488달러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고 한들 267달러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올해 2분기 안에 그래도 400달러는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로보택시가 딱 6월달 텍사스 오스틴을 기점으로 오히려 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FSD 라이센스 아웃 또 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의 다시 업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2분기에 400달러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00달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를 꼽아주셨고요.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기업만큼은 우리가 한번 좀 봐다.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네. 테슬라를 준호 매니저가 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테슬라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이제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이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때 이제 TV 방송에서는 차마 제가 이제 쇼츠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고 SQQQ라는 이제 ETF가 있어요. 이게 나스닥에 이제 3배 연동돼서 나스닥이 이제 빠지면 3배가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그걸 이제 좀 매수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삼고버스 뭐 이래야죠. 그게 이제 지금 60%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제 포지션을 좀 바꿔서 요것도 하나의 그냥 상품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TQQQ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ETF인데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가 1% 올라가면 요거는 이제 3%가 상승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또다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좀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좀 가슴 아픈 건 이제 이미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있는 미국 주식들을 많이 이제 들고 계시는 이제 사학개미 분들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금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스캇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이 어쨌든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어쨌든 관세 정책은 후보 시절 때부터 분명히 본인이 밀어붙일 거라고 이제 강행 처리 의사를 너무 많이 밝혔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보지도 않고 발을 뺄 수는 없어요. 이제 그 판이 열리고 있는 거고 이런 시끄러운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면 결국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100 지수가 굉장히 좀 빨리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고 뭐 또 우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변동성을 조금 감안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요 종목이 이제 16%나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겠죠. 딱 지금 주당 이제 5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50달러 아래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한 3분할, 4분할 정도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서 다음 주 4월 9일 날이 어쨌든 상호관세가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잖아요. 그 4월 9일 상호관세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좀 분할해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해놓으시면 뭐 물론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70달러 정도 수준까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공략한다라고 하면 50달러 아래에서 사서 만약에 70달러에서 판다 40% 수익이에요. 그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나스닥 100 지수의 반등 사실 어설프게 종목을 들어갔다가 다른 애들은 올라가는데 내가 산 것만 또 안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이제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TQQQ가 저는 가장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TQQQ가 부담스러우면 2배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좀 활용해서 대신에 이제 좀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해야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라. 목표가는 한 70, 손절가도 여러분들 한 지켜야죠. 35달러, 35달러 네. 정도 이제 좀 감안을 좀 해놓으시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요건 단기간점보다는 좀 중기간점으로 대응한다라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주의보를 내렸지만 약간 영미매전 역이용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숏스키즈 세력들도 분명히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설프게 또 공매도 때렸다가는 처절하게 응징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코로나19 때 다 봤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우리 개인한테 뭐 좋은 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늘 그 말 따라하면 맞습니다. 한 발 늦거나 네. 뒤통수를 맞았다.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셨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타민님이 트럼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공포로 만들어버리네요. YS킴님,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코로나 이후 역대급 하락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선방산 바이오를 언급하는데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갈까요? 코스닥 150. 왜냐면 코스닥은 다 이쪽 좀 피난처니까 갈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은 조선방산 로봇 이슈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준호 매니저. 네. 결국 우리가 갑이 되거나 뭐 조선 맞습니다. 같은 아니면은 그냥 관세 맘대로 해라. 우리끼리 놀란다라는 쪽 네. 조선방산 로봇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피난처에 대한 가능성 또 뭐 종목까지 함께 볼까요? 일단은 로봇 섹터가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네, 모습이 좀 잘. 뚜렷한 게 유일 로보틱스가 또 어제 넥스트 그 트레이드에서 상한가를 또 네. 안착을 하기도 하면서 결국 많은 지금 대기업들은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변수와 뭐 글로벌 지금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 그러니까 SK온의 자회사, 그러니까 SK온의 미국 법인이 결국에 지금 이제 5년 안에 콜옵션을 행사하면은 유일 로보틱스는 또 SK 로보틱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올해 또 SK 최태원 회장도 특명을 내렸고 결국에 지금 로봇 쪽,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 정치적 리스크와 또 이제 관세 리스크가 조금 완화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다시 로봇 섹터가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듯한 어떤 성장하는 섹터, 정말 고성장 섹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이 먼저 움직이고 6월 달에 로보택시 유로 서비스와 함께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의 메커니즘을 갔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전 섹터 전업종에 다 급락세가 연출된 상태에서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근데 자율주행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빠지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던 그렇죠. 부분도 있었지만 영향받았죠. 테슬라가 또 이제 2분기 안에 다시 한번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는 그래도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개화될 수 있는 해다 보니까 오히려 로봇이 지금 최근 시장의 어떤 좀 피난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물론 최근 시장 대비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키맞추기 일환으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 오늘 정치 리스크도 오늘 네, 해소가 있어요. 되는 날이다 보니까 결국 관세 리스크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상한선이라고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도 더 이상 최악은 없고 앞으로 조금씩 완화되거나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고성장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돼. 그 관점에서 로봇이 가장 핵심이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도 조선은 어차피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우리가 했던 갑이죠. 거고 네, 우리가 갑인 네, 위치인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앞서 이제 방해비 또 우리가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방산도 우리가 좀 개별적으로 좀 계속해서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도 관련 없고. 맞습니다. 네. 미국에 뭐 공급하는 것도 또 없고요. 아니고. 그래서 네. 오히려 관세 리스크에도 피해갈 수 네.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요 섹터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종목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요 기업을 말씀드리는 로보티지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래서 네. 많은 이제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로봇에서 선도 기업은 테슬라 옵티머스잖아요. 근데 그렇죠. 옵티머스의 시제품에 로봇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던 기업이 로보티지예요. 뭐 대규모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로보티지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문제지만 일단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로봇 액추에이터,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모든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로보티지의 액추에이터가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글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도 로보티지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LG가 이 기술력 때문에 2대 주주로 최근에
그 투자를 해서 이대주 지분 8%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도 이 AI 로봇 쪽에 특허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도 콜옵션 제로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혹시? LG는 사실 삼성보다 더 적극적인 게 이미 지분 투자한 기업이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 그 베어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로보스타도 인수했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티즈. 지금 이제 2대 주주로 있고, 엔젤 로보틱스도 2대 주주로 그쵸. 있고, 네. 하이젠 네. R&M도 LG의 모터 사업부가 분사. 그러니까 LG가 생각보다 앞으로도 이제 미래 먹거리, 신선자 동력의 로봇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오히려 모든 로봇에 액추에이터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로보티지의 액추에이터,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적 분할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98%, 2023년도 기준에는 92%가 액추에이터 매출이었고, 그리고 작년 매출은 98%가 액추에이터 매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적자 사업이었던 자율주행 배송 배달 로봇을 떼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오히려 최근에 어떤 조정을 잘 이용해서 대응한다면 로보티즈는 정말 강력한 유일 로보티즈 같은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LG그룹과의 연계 하나가 있고 네. 그 커피 배달하는 그 회사 이미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물적 네. 분할한 한 번 그것도 넘어갔고 맞아요.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액추에이터 쪽으로 집중하라. 자, 조선방산 로봇, 피난처. 네. 이 중에서 또 우리 영민 매니저가 보는 뭐 업종 기업이 있다면 어제도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하고 방산 쪽을 이제 방산. 피난처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뭐 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간밤에 또 유럽 증시도 급락이 나왔는데 방산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네. 라인 메탈이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또 급등했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사실 우리도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논리는 명확해요. 아무리 뭐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는 미국 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 현지 생산은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이 더 그렇죠. 좀 선호받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겨버렸고 오히려 미국과 거래를 한다면 분명하게 이제 어제 제가 화장품도 딱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루드랩 딱 네네. 말씀드렸는데 잉그루드랩만 어제 움직였잖아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방산 기업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지금 방산 품목들을 수출을 하는 게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린 오히려 동유럽이죠. 아시아 네. 쪽이라든지 유럽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중동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쪽 시장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하고 이게 겹쳐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견제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국이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들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미국은 이제 전투기 F-35 전투기를 포함해서 주력 이제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네.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가성비를 앞세우는 이제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력 품목하고 또 겹치는 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이제 부각될 때 그냥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종목들이 저는 가장 좀 좋은 대안이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지금 유증과 관련된 이제 변수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폴란드 2차 수주 그게 시간이 조금 또 지연이 된다 기대했던 이제 또 공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아무래도 조금 차익 시연을 좀 받았는데 10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현대로템도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방산 기업들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기류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니까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매도 세력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HTS 보시면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은 공매도 비중이 1%?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죠. 네. 언제 튀어올지 모르지만 쇼시키죠. 그런 것도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갈 일은 가야 됩니다. 일발을 뭐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달려야 되겠죠. 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요? 네, 빠르게 좀 네.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또 그동안에 정말 좀 잠잠했잖아요. 연초에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추를 많이 해드렸었고 솔트룩스라든지 뭐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연초에 정말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40%에서 50% 네. 거의 반토막 가까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다시 작년 연말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솔트룩스라는 기업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솔트룩스는 우리나라 이제 자체 생성형 AI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1월 달에 딥시크 충격이 있었을 때 네. 우리도 이 저가형 생성형 AI 시장이 개화될 수 있구나. 네. 우리 기업들도 어찌 보면
딥시크보다도 더 효율적인 AI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솔트룩스가 이제 꼽혔기 때문에 아마도 솔트룩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명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루시아라고 하는 걸 이제 해외 시장에 또 런칭을 좀 해놓은 상태고 그런 이제 루시아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좀 받았다. 여러 가지 이제 AI 생성형 AI 평가 지표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 이제 개발했던 그런 이제 생성형 AI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이제 받았다라는 게 연초에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이제 B2B 우리가 이제 개인들을 상대로 한 것보다는 기업들이 지금 또 AI 도입을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 분야가 뭐 엔터프라이즈 AI,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AI 컨택 센터, 공공안전, 국방 상대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행정기관,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특허청, 코트라, 그다음에 금융 쪽도 거의 금융지주회사들 대부분, 증권사들 대부분, 경찰청, 국방부 이런 데들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이 생성형 AI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때 이미 솔트룩스는 많은 소프트웨어 AI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4분기에도 연속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이런 흐름을 좀 보면 실적도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일단 숫자로도 확인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좀 포인트가 루시아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생성형 AI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이 회사가 또 다시 이제 좀 중점을 좀 두고 있는 게 AI 검색 서비스 구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자회사 이름 자체가 이제 구버인데요. 구버예요? 예. 이 구버라고 하는 AI 검색 서비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어쨌든 본인이 인수했던 X, 요 X를 XAI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 매각을 한 이유가 어쨌든 XAI가 그록이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걸 SNS와 결합을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제 포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생성형 AI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검색 엔진이라든지 포탈이라든지 SNS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시켜야만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델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좀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이 챗GPT가 다시 한번 엄청난 지금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챗GPT가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브리 이미지 열풍 때문에 하루에 이제 접속자 숫자가 125만 명을 지금 넘기기도 했잖아요. 유료도 많아졌대요. 어마어마하죠. 유료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챗GPT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가입자 숫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가입자 숫자가 100만 명 늘어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AI 서비스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엄청난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좀 타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생성형 AI와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솔트룩스를 한번 오늘 다시 공략을 좀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또 미국장이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파락 출발하는 거 감안해서 22,000원 정도를 이제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9,000원. 제가 목표가를 3만 원 좀 여유 있게 잡은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워낙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뭐 20-30%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목표가를 3만 원, 손절가는 딱 직전 저점 19,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시아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성형 AI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솔트룩스, 국방부나 이런데 딥시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훈련시켰다가 정보 맞습니다. 다 빼나가는 또 그런 매력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영민 매니저는 솔트룩스, 준호 매니저는 오늘의 일발은 네, 어디로 갈까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제가 이제 그래도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엔터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렇죠. 트럼프가 관세를 내기 싫으면 간단하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인 잉그루드 랩의 모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를 그것이군요.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 OEM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인력의 한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R&D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비비크림도 개발하기도 했고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잉그루드 랩을 2018년도 6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생산
거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랩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미국에서 설립한 화장품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잉그루드 랩을 인수를 하면서 결국에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이 잉그루드 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63%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43%가 북미양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또 있는 거죠? 아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미국 내에서 잉그루드 랩의 생산 시설 뉴저지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해서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그대로 반납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똑같이 관세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또 국내 또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화장품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가동률도 올해 40%에서 2026년도에 56%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과 미국 쪽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양쪽이네요, 있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올해 미국의 이제 자외선 차단제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고 실적에 찍히기 때문에 결국에 또 이제 관세 폭탄에도 조금 자유롭고 거기다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있고.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현지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 좀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의 글로벌 고객사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미국 법인도 지금 인디 브랜드 매출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 또 그리고 자회사인 잉그루드 랩 그래. 같은 미국 현지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탑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 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아예 네.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향인데 이 기업은 또 중국도 지금 맞아요, 계속 중국도.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도 이제 차트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최근에 거의 4만 원, 그때 3만 원대 후반까지 갔기 네, 때문에 네. 이미 두들겨 맞은 자리에서 서서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어제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거의 6% 가깝게 급락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일단 이제 깔아서 47,700원으로 매수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56,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는 4,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숨가쁘게 또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넥스트레이드 쪽에 프리마켓 상황을 좀 보면 이제 그렇게 네. 좋지는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같은 또 복원력을 기대를 좀 해봐야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1시에 또 중요한 일정도 네. 있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왜 안 하지 하시는데 이제 더 잘 아시니까 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언급은 안 했으니까요. 또 11시에서 11시 40분 때 맞습니다.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